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3일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 공격을 전격 감행한 이후 중동의 정세가 뜨겁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습을 주고받고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이번 충돌이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또 미국의 개입 여부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은 무엇인지, 오늘 미국을 읽다 시간 스티브 왕보 장로님과 함께 이란 이스라엘 갈등과 그에 따른 미국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중동 이야기에 앞서서 미국 이야기 잠시 좀 먼저 한번 나눠보고 넘어갈 텐데요. 테네시주에서 미성년자 성전환 케어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과는 합법이라고요. 합헌으로 결과가 났다고 들었는데요. 네, 판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매년 이맘때쯤 6월 말과 7월 초쯤 되면은 그 연방 대법원이 그 회기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심의해왔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내놓죠. 네. 예, 가운데 올해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나온 그 테네시에서 주법으로 만든 그 법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바이든 정부 법무부가 이 법이 불법이라고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대법원에 이제 그를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심의가 이루어지고 이번 주에 판결이 나왔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테네시 주에서 SB1 법을 통과시켰는데 법의 내용은 미성년자,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들에게는 성전환 수술 그리고 수술 그 성전환 치료 그 치료라 그러면 이제 호르몬 테라피가 있고 puberty blocker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를 거치는 과정을 막는 그런 약을 쓰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그런 주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법을 테네시를 포함한 20여 개의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주들이 만드는 이유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여러 주에서 이런 것을 허락하는 부모의 동의 없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캘리포니아도 그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이라는 겁니다.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경우 혹은 많은 경우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사실은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는 어릴 때는 자신의 성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시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여자아이가 나는 남자인 것 같아요. 나는 잘못 태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그 아이에게 그런 시술을 받도록 혹은 치료를 받도록 도리어 이렇게 몰아가는 이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옳지 않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성전환 시술이라는 것은 실제로 되돌릴 수 없는 수술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들의 가슴을 떼낸다든지 여러 가지 성기에 대한 그 변화를 준다든지 그런 시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굉장히 후회하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자기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미성년자들에게 그런 시술을 하는 것이나 치료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주법을 만든 것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법무부가 이것은 잘못된 법안이다. 이것을 금지시켜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6대3으로 9명의 대법원들 가운데 6대3 이것은 테네시의 그 법은 합법하다. 그런 판결을 내는 것이 6명. 그리고 이것은 이런 법을 주가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의견을 낸 그 대법관들은 3명. 이래서 6대3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주에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주든지 주의회에서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이런 시술이나 치료를 금하는 그런 법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그 3명 이것을 불법이라고 그 의견을 낸 3명의 대법관의 생각은 이것은 성전환을 원하는 미성년자 아이들을 차별하는
그런 그 법안이기 때문에 잘못된 법안이다. 네. 그런 의견이었고 6명의 그 대법관의 의견은 이것은 주의회 각 주에서 주민들이 자신들의 대표로 뽑아놓은 주의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서 이것은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연방헌법에 맞다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캘리포니아는 이제 그러니까 이 판결이 주의회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이제 결정해 준 것이니까 네. 캘리포니아 주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다시 다르게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 민주당을 소수당으로 만들면은 그것은 이것을 다시 뒤집는 그런 법안을 만들면은 이제 이것을 못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열심히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민주당이 왜 이런 정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네. 많은 유권자들이 이것은 이런 그 사항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조차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 줄 수 없는 네, 그렇죠. 부모면은 누구든지 그 자신의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이런 실수를 이렇게 허락해 준 부모의 동의도 없이 하는 그런 법안을 해주는 것은 정말 그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네. 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민주당이 이것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볼 때도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에 이게 꽂혔다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방송 때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가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분들의 생각은 사회정의다. 사회정의 이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술도 못 팔게 하고 담배도 못 팔게 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그 나이에 따라서 그 어느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고 네. 그 나이에 이상 그 이하면은 그 여러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들은 어느 주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느 국가나 다 가지고 있고. 예, 그런데 그 굉장히 퍼머넌한 그 몸에 그 이 변화를 주는 그런 시술을 이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하겠다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예. 납득이 되지 않죠. 네. 참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거는 뭐 물론 이거니와 또 우리가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뭐 투표라든가 또 저희 이 국민들에게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정말 그 투표로 우리의 의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나타낼 필요가 있겠다. 그럼요. 이런 네. 법을 만드는 정치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시면은 네. 그러면은 다음 선거 때 그 사람이 당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유권자들의 권리입니다. 네. 예, 그렇게 정부를 바꾸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5년째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5년 됐나요 벌써? 5년째. 저와는 한 1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이제 그만둘 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않습니다. 열심히 정신 차리고 투표를 잘 하시면은 네. 저를 놓아주지 않으실까? 아직도 나라가 바뀌지 않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서히 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네. 우리 그 보건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열심히 투표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또 중동 이야기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장로님, 최근에 이스라엘이 왜 이란을 이렇게 폭격한 건가요? 이것은 뭐 그 70년대 47년인가요? 48년대다. 그때부터 그 이란이 친미 정부에서 이제 지금의 현재 정부 독재하는 그리고 종교 정부죠. 네. 교회 정부. 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제 위협을 해왔고 네. 그래서 늘 이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란이 그 원자력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특히 우리가 표면적으로 들은 설명은 이스라엘 쪽에서 파악하기는 그 무기를 수준 내에 아주 단 기간 내에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그러니까 미국과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이 핵에 대해서 협상을 해오면서 또 최근에 와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 후에 지난 60일 동안 협상을 해오는 도중에서도 계속해서 우라늄을 그 엔리치하는 농축하는 그런 개발을 계속해 왔고 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들은 설명은 이스라엘 쪽에서 판단할 때에 수일 내 혹은 수준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존재의 위험을 느껴서 먼저 공격을 했다. 네.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간까지 주장했던 것은 우리는 관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보는 받았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양국이 서로 이제 미사일을 쏘고 있죠. 그래서 네.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이 아직까지는 그 이스라엘로 향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은 조금 이제 해주고 있지만은 이란을 공격하는 그 이 공격에는 아직까지는 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예, 그거는 하겠다라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예, 저는 그 자신의 지금 현재 생각을 그대로 네.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그 큰 딜레마가 있는 것이 대통령 1기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에 그 작년에 대선을 앞두고 캠페인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은 나는 평화의 대통령이 되겠다. 네. 바이든 대통령 정권 동안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전쟁들이 일어났고 전쟁을 내가 만일 대통령이었으면 전쟁을 막을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즉시 이것을 중단시키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미국 먼저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외국에 우리 미군 젊은 그 미군 군인들을 희생시키는 외국의 전쟁에 관련돼서 그런 일들은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늘 얘기를 해왔고 네. 지금도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딜레마는 뭐냐면은 너무나 지금 40몇 년 동안 이란이 너무나 그 중동 지역의 그 안정을 깨는 굉장히 그런 그 불안을 조성하는 사실 중동에 있는 많은 국가들도 꼭 이란 편은 아니거든요. 그들도 이란이 저런 그 굉장히 좀 그 개박한 그런 정부가 원자력 무기를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그들도 사실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이번에 이스라엘이 지난 일주일 동안 공격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큰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그 이란 내에 있는 많은 그 정부를 저항하는 세력들 정부에 반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이 그분들은 정부에도 있고 군부에도 있고 그 이란 곳곳에 있는데 그분들이 이스라엘과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지도층과 과학자들을 제거할 때에 굉장히 정밀한 그래서 아파트 그분이 자고 있는 데까지 알고 그 아파트 벽만을 통해서 폭탄을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군내 이란의 군 그 이 지휘층을 많이 없애버렸고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많은 그 과학자들을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정말 그 알턴이를 뺄 수 있는 정말 그 여러 가지 이스라엘만 그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까지도 협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대리 세력을 통해서 많은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문제의 나라인 이란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그 네타냐후 그 총리가 계속 그 트럼프에게 이제 그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입을 해달라. 그래서 네. 이것을 완전히 이번에 끝낼 수 있도록 이제 도와달라. 이렇게 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도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것을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네. 이번에 끝을 내지 않고 만일 이런 식으로 허지부지하게 만일 끝이 나고 만일 그 이란의 정권이 유지가 된다면은 네. 반드시 언젠가는 회복을 해서 다시 한번 보복을 할 수도 있고 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트럼프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나게 고민이 되죠. 그리고 지금 미국 내 사정도 지금 그 트럼프가 그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지지를 해준 그 마가 세력이라고 하죠. 네. 그 세력들 내부에서도 지금 그 미국이 전쟁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마가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트럼프가 그 이번 전쟁에 참전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은 마가의 그 정권은 끝난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 내에서도 그런 그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반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이번 주에 어젠가요? 이번 주에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은 내가 2주 내에 결정하겠다. 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그 이란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는 이제 원래는 4월 달에 60일 동안 너희가 우리와 협상을 하고 그래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주겠다. 네. 60일 이내에 너희들이 협상에 나서서 빨리 합의를 보자. 그랬는데 딱 61일 되는 날 이스라엘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면에서는 좀 암묵적으로 트럼프의 그 동의를 받아냈다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네. 예, 그리고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그 전쟁 중에서도 트럼프는 계속 이란을 향해서 빨리 무조건 항복하라. 그리고 빨리 협의에 나서라. 네. 예,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미국의 공화당 그 정치인들 중에서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 악한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된다. 네. 붕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regime change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권을 교체하는 네. 다른 나라 외국의 정권을 미국이 들어가서 그것을 정권을 교체하는 그런 그게 이제 그 시도했던 것이 시리아에서도 있었고 이라크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다 실패를 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네. 도리어 더 결과가 더 나쁜 상황으로 가는 그런 그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에서 가서 그런 짓 그만하고 미국 내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너무 많다. 네. 홈레스도 많고 지금 미국이 과거에는 1등 국가였는데 지금 너무 어디 가나 위험하고 어렵고 너무나 미국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미국을 다시 살리는데 조금 신경을 쓰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 교체에 대해서 이란의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많은 그 리더십이 이미 그 제거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군 쪽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란이 정권 유지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들 중에서는 현 정권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란 국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일 스스로 이란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정부를 이렇게 전복시키면은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새로 정부로 세우는 이제 그런 과정을 하도록 하자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세력이 있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일반 무기가 아니라 핵 보유에 그 의심이 되는 핵을 만들고 있다 이런 의심으로 이스라엘이 친 건데 네. 지금 사실 미국이 개입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미국이 뭐 이렇게 간섭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국제 정세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요? 이게 더 큰 전쟁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사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비밀리에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도 아니죠, 사실은. 네네. 근데 이제 이란은 속 생각은 북한과 같이 핵무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국제 정세를 어떻게 한번 영향을 주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많은 그 국가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란 같은 그런
그런 정부는 핵무기를 가지면 반드시 쓸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많은 이 생명이 희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절대로 이란은 그 핵무기를 가지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트럼프의 입장이었고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핵무기를 이제 가지면 그 핵무기를 가지기 위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둔 것 중에서 대부분은 그 이스라엘 공군이 지난 2주 동안 모든 폭격을 통해서 거의 이제 파손을 시켰는데 한 가지 남아 있는 것이 아주 그 깊은 산 속에 지하로 아주 깊이 시설을 만들어서 핵농축 시설을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파괴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파괴시키면은 핵무기 개발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엄청나게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파괴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제 벙커 버스터이라는 이제 지하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 이 폭탄이 이게 3만 파운드가 되는 엄청난 폭탄입니다. 이것이 지하로 깊이 들어가서 지하 속에 있는 시설부를 파괴시키는 이제 그 무기를 미국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제 미국에게 사용해 달라 이제 그걸 이제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군에게 장군들에게 계속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만일 이 무기를 썼을 경우에 확실하게 그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굉장히 깊이 그것을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들어가서 확실히 이것을 파괴시킬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 같고 군부에서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가지고는 힘들겠지만은 하나를 집어넣고 또 그 자리에 또 집어넣고 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결국은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준 것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의 이 지금 이제 딜레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 그 원자력 무기 이 개발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시키느냐 그리고 리짐 체인지 정권 그 교체까지 나서느냐. 이게 절호의 기회니까 네. 사실은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나서서 그렇게까지는 공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미국이나 그 모든 국가들에게 좀 이렇게 유익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물론 말은 이제 공개적으로 안 하겠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제 정세에 뭐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란이 그 잘 아시는 대로 기름이 많이 나는 석유가 많이 나는 그런 산유국이기 때문에 네. 만일 이제 이란이 원자력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 석유나 그리고 앞에 그 중동에서 세계로 나가는 그 물길이 배가 나가는 유조선에 나가는 그 물길을 이란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그 이란이 더 이렇게 원자력 무기를 가지고 막강해지면은 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전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다면 사실 미국 내도 굉장히 요즘 좀 많이 네.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예, 힘들어집니다. 네, 예. 시위도 많고 그런데 예. 이런 국내 정세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미국의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네. 한 가지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네. 국민들의 거의 80%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네. 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번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판단하시는 미국 국민 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여론조사만 보면은 그 트럼프가 만일 참전을 결정하면은 국민들의 힘이 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많은 국민들은 이제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을 그만해라. 네. 이제 그런 그 여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정치적으로도 힘들어지고 국민의 여론도 힘들어지고 네. 그래서
이 트럼프를 지지해왔던 그 마가 세력 내부에서도 이번에 만일 그 트럼프가 참전을 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은 마가의 그 정책은 끝이 나는 것이다. 이제 네. 그렇게까지 이제 그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반대하는 세력 민주당 측에서도 굉장히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왔던 세력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받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힘들어질 것이다. 네. 그 외에도 지금 뭐 관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게 삐끗해지면은 굉장히 미국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2주 동안 내가 2주 이내에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고 시간을 이제 벌어놨는데 이란은 계속해서 지금 전쟁 중에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트럼프에게 만나자 네. 협상에 응하겠다 협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속이고 계속해서 이 무기 개발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 네. 그냥 단순히 시간 벌기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반전 시위가 또 생길까봐 또 그게 염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SNS 같은 데를 보면은 네. 굉장히 많은 숄츠들이 그런 영상들이 많이 와요. 네. 정말 그 이란 그 무고한 시민들이 공격받는 모습 네. 이런 모습들이 계속 릴로 올라오는데 네. 이런 것들이 또 국민 정서에 또 영향을 주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그것은 사실 들어보면은 이란 테헤란 그 시내에 있는 이란 국민들은 정작 상당히 차분하다고 그래요. 네. 이게 외국의 한국 유학생이나 한국 주재원이나 외국에서 와서 이제 주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탈출을 하려고 굉장히 네. 이제 이렇게 노력하는데 정작 이란 국민들은 침착하다. 이제 그 말은 지금 현재 양국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 군사 시설 혹은 이제 핵무기 개발 시설 이런 혹은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을 이제 제거하는 이런 이 작전만 하고 있지 이 민간인을 향해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반대로 이란은 무조건 민간인을 향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큰 도시의 한복판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반전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이제는 아프가니스탄도 경험해봤고 시리아도 경험해봤고 이라크도 경험해봤고 외국에서 미국이 계속 이렇게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을 해서 미국의 젊은 생명들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도리어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은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이 양 진영에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트럼프로서는 좀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미국을 읽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